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7일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의료보험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것은 10년 내 처음입니다. 연방 메디케어의 메디케이드 센터는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이 3% 낮아지며 기존 $170 10센트에서 $5 20센트가 하락한 $164 90센트가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 디덕터블은 기존 $233에서 $226로 $7가 떨어집니다. 202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메디케어 프리미엄이 떨어진 것은 2012년입니다. 그 당시 월 프리미엄은 $115 40센트에서 $99 90센트로 13.4%가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은 무려 14.5%가 오른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프리미엄이 급격히 올랐던 이유는 연방식품의약국에 의해 20년 만에 승인이 난 알츠하이머 치료제 에듀흠이 메디케어 처방약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에듀흠 알츠하이머 치료약은 바이오젠사가 개발한 의약품으로 제조사 정가는 $56,000였으나 추후 $28,200로 가격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허리케인 이안이 미국에 접근하며 100년 만에 최고 수준의 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이안은 플로리다를 향해 이동 중이며 플로리다를 강타하기 전 최고 시속 225.30km의 강풍을 동반한 4등급이 됩니다. 최고 등급인 5등급 바로 아래의 강력한 허리케인입니다. 역대급 허리케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 속에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템파입니다. 플로리다 서쪽에 있는 템파는 1921년 이후 처음으로 허리케인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청 템파 사무소의 기상학자 릭 데비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템파가 마지막 주요 허리케인으로 직격탄을 맞은 때가 100년 전이라면서 플로리다 사람으로 살면서 여태 본 적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진지하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템파에는 최대 10인치 이상의 비가 예상되며 일부 고립된 지역에는 15인치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플로리다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민들에게 강풍, 폭우, 해일에 대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생필품 사재기, 모래주머니 배치 등을 통해 역대급 허리케인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도로는 플로리다를 빠져나가는 차량으로 가득 찬 상황입니다. 콜로라도 주립대학 위성도서관은 멕시코만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이연의 모습을 공개했는데 번개와 함께 빠르게 소용돌이치며 파도를 일으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항공업계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세계 최초의 순수 전기 여객기가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27일 오전 워싱턴주 그랜트 카운티 국제공항에서 앨리스가 초도 비행에 나섰습니다. 앨리스는 이스라엘 항공 스타트업 이비에이션이 개발한 100% 전기 추진 여객기입니다. 앨리스는 이날 8분가량 비행하며 고도 3,500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비에이션의 최고 경영자 그레고리 데이비스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며 1950년대 피스톤 엔진에서 터빈 엔진으로 전환한 후 항공기의 추진 기술은 변경된 적이 없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전기차,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배터리 기술이 도입된 앨리스는 9인승 기준으로 30분을 충전하면 1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앨리스의 최대 순항 속도는 250노트, 즉 시속 463km입니다. 보잉 737의 최대 순항 속도 946km의 절반에 다소 못 미칩니다. 이비에이션은 2015년 설립돼 앨리스 개발을 시작했으며 현재 총 3가지 형태로 개발 중입니다. 승객 9명을 싣는 출퇴근용, 승객 6명으로 제한해 개인 공간을 넓힌 고급 전용기, 화물을 최대 1,200kg까지 실을 수 있는 화물기도 있습니다. 데이비스 CEO는 오는 2025년까지 연방 항공청 인증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고 2027년까지 항공기를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앨리스는 유지 보수 관리나 운용 면에서 같은 등급의 기존 항공기보다 비용을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앨리스는 작년 첫 비행을 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문제로 인해 올해로 늦어졌습니다. 출퇴근용 항공기로 운행하는 케이프에어, 글로벌 크로싱 등이 앨리스를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거대 운송회사인 DHL도 12대의 화물기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전기 항공기 시장에는 이비에이션 외에도 이미 다른 여러 스타트업이나 항공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쇼핑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한인 연장자들에게는 좀 낯설기는 하지만 자동차 온라인 구매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 성공 방식을 채택해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보면서 전략적으로 온라인 판매 방식을 도입하는 자동차 업계가 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이렇게 온라인 자동차 구매를 시도하는 이들의 증가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딜러십이 없는 자동차 판매의 성공을 예전에는 거의 예상치 못했지만 2019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온라인만으로의 판매를 고수하겠다고 결정한 이후 딜러십에 반감을 가진 소비자들은 자연스레 온라인 쇼핑 쪽을 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온라인 판매 방식과 더불어 자동차 서비스 센터의 최소화란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며 테슬라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칩 품귀 현상 속에서도 이런 온라인 판매는 급증세를 나타내며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에 사는 윤모 씨는 테슬라 온라인 주문이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차례가 오지 않아 구입 취소를 생각하고 다른 차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또 데스플레인에 사는 강모 씨도 퇴근 후 딜러십에 가서 자동차를 쇼핑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몸도 피곤해지자 아예 온라인 쇼핑을 택해 마음에 드는 차량 모델을 정해 최종 결정 단계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구매 시 딜러십에 대한 소비자 리뷰도 꼼꼼히 챙긴다며 곧 새 차 구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자동차를 직접 둘러보고 시험 운전을 해보는 곳은 딜러십을 선택하고 최종 구매는 온라인으로 하는 경향이 점차 늘고 있다며 자동차 구매 패턴의 변화 추이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드 자동차도 향후 전기차를 온라인에서만 판매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온라인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시 직접 배송까지 책임지겠다는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온라인 판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국 비용을 줄이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온라인 방식 선호에 따라 오프라인 딜러십들의 반발과 온라인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부 주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을 이용한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기 오토바이, 이제는 자동차 온라인 쇼핑까지, 온라인 자동차 보험구매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 위험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이었습니다. 한울종합복지관이 한인 연장자들을 위한 데이케어 서비스를 위해 건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를 비롯 마운트 프로스펙트 그리고 버팔로 그로브 지역에 3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며 연장자 관련 서비스를 해온 한울종합복지관은 최근 대면 점심 프로그램을 재개하면서 연장자 서비스 확충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한울도 다시 커뮤니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대면 프로그램들, 또 대면 식사, 그리고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매년 효사랑 큰잔치라는 큰 행사를 하이스쿨 강당을 빌려서 멋지게 했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동안 넘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쯤에 다시 재개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 가을에는 간단하게나마 시카고 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옛날의 그 느낌을 다시 한번 살리고 또 어르신들 오셔도 좋습니다. 안전합니다.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11월 10일 베테랑스 데이죠. 그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상세한 정보는 또 준비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팬데믹 관련 픽업 및 배달 서비스에 의존하던 점심 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를 여름부터 시작해 많은 한인 연장자들이 직접 오피스에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 노인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저희 어르신들 영어 수업을 사실 코비드 동안 계속해서 줌 스크린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몇 달 전부터 이번 여름부터 이제 다시 시카고 소미소에서 직접 나와서 영어 배우시는 수업이 다시 복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가을쯤에 우리 북부사무소를 중심으로 헬티 액티브 에이징을 위한 좀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 다시 개설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매로 또 고생하시는 가족분들 많으시죠. 우리 어르신들 돌보시는 가족분들 포함해서 치매 가정을 위한 어떤 서포트 그룹을 지금 이제 가을부터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중이니까요.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또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데이케어의 경우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점심 프로그램의 인원을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 100에서 200명 수용이 가능한 서버브 지역의 건물을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시카고와 레이크 오피스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하늘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이상의 주정부의 그랜트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일리노이 노인국의 펀딩이 사실은 거의 주요 예산의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하늘이 사실은 집중적으로 펀딩을 더 찾게 될 부분은 우리 어르신들을 집으로 가서 도와드리는 홈케어가 한울의 지금까지의 1등 공신 프로그램이었다면 이제는 어르신들이 저희 시설로 오셔서 데이케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어덜트 데이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미 노인국에서는 한울에게 지원 약속을 어느 정도 구두로 해주신 상황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어덜트 데이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팬데믹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뿐더러 또 안전한 시설에 나오셔서 하루를 안전하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개발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또 더 맞물려서 지금 하고 있는 점심 프로그램의 예산도 계속 사실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로 건강하시게 집에서 식사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펀딩들, 또 배달받을 수 있는 펀딩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날 추세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팬데믹이 완화되는 추세에서 한인 연장자들이 직접 오피스에 나와 무료한 집안에서의 생활에서 모처럼 벗어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손지선 한울 사무총장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 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